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와 기밀 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경제 현안에서는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부과 시 이와 상충되게 물가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푸드 스탬프, 무료 헬스케어, 공공주택 보조 등 모든 웰페어 혜택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매업체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도 쉽게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지난 월요일 시스템 해킹을 당해 직원 결제 추적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오는 12월 15일 주일 오후 연말 감사의 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크리스찬 코랄의 제11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2월 8일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의원들이 성교육 커리큘럼에서 낙태를 가족계획의 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와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 25일 오전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제11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의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경제 현안에서는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관세 부과 시 이와 상충되게 물가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에서 20%,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민 가정에서는 한 해 식품 $200, 다른 상품은 $550 등 최소 $750를 더 지출하게 되고 미국의 물가는 연간 1% 올라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오는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경제 공약에서 상충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중대 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플레이션부터 없앨 것이라고 공약을 한 바 있으며 휘발유와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은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푸드 스탬프와 무료 헬스케어, 공공주택 보조 등 모든 웰페어 혜택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자금으로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인 웰페어 혜택은 현재도 합법 거주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지만 일시 체류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불법 체류 신분이면 봉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현 행정부는 끔찍한 권한 남용으로 수백만의 이민자들에게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씩의 웰페어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웰페어 혜택 제공을 셧다운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발동해 바이든 시절 제공해온 푸드스탬프와 무료 헬스케어 등 웰페어 혜택을 전면 중단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산층 가정의 부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빈곤층과 극빈층에 제공하고 있는 웰페어에는 대표적인 식품 보조인 푸드스탬프와 섹션 A로 불리는 렌트비 바우처 보조, 또 18세 이하 부양자녀를 둔 극빈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TANF, 메디케이드와 같은 무료 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준비 중인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의병 전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 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약 15,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미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매업체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쉽게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자들이 미뤄둔 선물이나 물품을 사려고 하겠지만 좋은 할인 기회가 아니면 섣불리 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한 소매 체인점 가운데 월마트와 갭, TJ맥스 등은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소비가 눌려있긴 하지만 적절한 가격이라면 기꺼이 소비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또 의류나 신발과 같은 의미 소비 재구매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식품과 기타 필수품 지출은 늘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물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오른 상황이며 따라서 식료품과 육아용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지난 월요일 시스템 해킹을 당해 직원 결제 추적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자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직원 결제 추적 시스템이 다운되어 직원 일정과 근무 시간들을 수동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파나소닉의 자회사인 블루 욘더는 지난 21일 랜섬웨어 사건으로 시스템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블루 욘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북미에서 교대 근무를 기록하고 매장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오는 12월 15일 주일 오후 연말 감사의 밤을 개최합니다. 여성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전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여성회가 한 해 동안 펼쳐온 활동들을 돌아보며 새해 계획 등을 나누고 친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회 창립 이래 다양한 봉사와 기여로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들과 단체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의 제11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2월 8일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음악감독 이용함 주의자는 이번 11회 정기 연주회는 그 어떤 연주회보다 더 특별하게 꾸며질 예정이라면서 지난 몇 년간은 30분 정도의 미사곡과 30분 정도의 성가곡들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1시간 반 정도의 오라토리오 작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주에는 하프시코드라는 고악기와 함께 연주를 하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사실 이 메시아는 많이 크리스마스 때 예전부터 많이 이제 불려지던 곡이고, 그리고 저희 단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다들 한 번씩 했었다, 1년에 한 번씩 메시아 연주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다들 너무 되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그런 메시아 공연을 했지만, 이게 정말 참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습하고 그런 교육을 하면서 저도 사실 알게 된 점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또 사실 좀 그전에 했던 메시아랑은 좀 다르게 좀 새로운 메시아를, 이게 메시아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거를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혹시 좀 안 믿는 분이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초청해서 같이 이제 연주를 보실 수 있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의원들이 성교육 커리큘럼에서 낙태를 가족계획의 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의 미시간주의 법은 성교육 교과 과정에서 낙태는 가족계획의 방법으로 간주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안은 6068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낙태를 포함한 모든 임신 결과를 학생들에게 편견 없이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드 지역 출신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 레이첼 후드는 미시간 성교육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임상적 낙태가 가족계획의 방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낙태를 생식 건강의 방법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후드 의원과 21명의 민주당 공동 발의자들은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모든 피임법이 임신 예방에 있어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전한지를 다루는 정보를 성교육 커리큘럼에 추가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12일에 발의된 이 법안에 따르면 성교육 교사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임신 결과에 대해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모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초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행길에 오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고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또는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고 하죠.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감동 그리고 위로와 힘이 넘치는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